네, 종목 브리핑 시간입니다. 30일 주식시장 마감 후 주요 공시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2일 유가증권 시장 신규 상장에 따라 보호예수된 방위산업 전문업체 LIG넥스원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오는 2일 만료됩니다. 보호예수된 주식 수는 1,020만여 주입니다. 현대시멘트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IBK캐피탈을 대상으로 401억 8,300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세계 INC는 모바일 사업 부문의 영업이 정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마트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이마트 내 이동통신 및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 상품 판매 대리점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영업 정지 금액은 343억 원으로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의 13.15%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조 대림은 계열사인 동아원에 대한 400억 원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2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명을 GMR 머티리얼즈로 변경한다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PLA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전액 잠식을 부분 해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일인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외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자본 총계가 18억 3천여만 원 증가했으며 자본 잠식률은 2015년 말 기준 100.9%에서 94.1%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성공 투자를 위한 가이드 재료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브리핑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님, CS인베스트 김영철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전일장 공시들을 차례대로 살펴봤는데요. 이강혜 부장님은 어떤 공시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이 방산주 하나테크원이 이제 투산 DST 매각 협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뭐 이 소식 나왔죠. 조금 전에도 소식이 됐습니다만, 이제 LI넥스원은 이제 보호예수가 뭐 1,000만 주 정도 이제 해제한다. 뭐 같이 좀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테크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뭐, 도출 단셈이죠. 그러니까 순풍만 좀 기다리게 되면 된다. 뭐 이런, 셈이 된 건데, 이제 이 주식회사 이게 그룹 이제 하나도 있고 하나테크인도 있고 또 하나탈레스, 그다음에 이제 투산 DST 인수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뭐 글로벌 방산업체로서 뭐 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중간마다 이제 수급적으로 뭐 기관 외국인 좀 매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이 방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뭐 계속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좀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테크인의 올해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4천억, 그 다음에 이제 투산 DST 같은 경우에 이제 한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조 원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출액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도 증가될 가능성이 뭐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좀 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LI넥스원도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보호예수 해제랄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뭐 투산 DST를 지난해는 좀 인수가 별로 뭐 호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투산 DST가 이제 발사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가 이제 안 됐죠. 뭐, 안 됐다기보다는 뭐 거의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또한 이 기관들의 어떤 이제 공매도, 이런 부분 이제 보호예수 해제를 틈 따서 이제 공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10만 원 아래라면 적극적인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로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테크인, 항공우주 카이라고죠. 그다음에 LI넥스원, 뭐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군들 다 꿈이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테크인이 두산 DST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인수 가능성을 높이면서 향후 또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분석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테크뿐만 아니라 LIG넥스원과 같은 방산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김영철 대표님은 주요 종목 공시들 가운데도 어떤 종목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전일 3월 29일이죠. 한국콜마홀딩스가 내곡동 통합기술원 부지를 399억 원에 매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한국콜마홀딩스가 아니라 2012년 한국콜마에서 한국콜마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했던 한국콜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장품주들 올 2월달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컸던 기대감, 실적에서 쇼크가 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고요. 코스맥스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버티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하락세에 있었던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진했다라는 것, 현실성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국콜마를 좀 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기대감보다가는 좀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진 상황에서 이전의 상황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감은 역시나 높이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모습에 좀 초점을 두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출주 쪽에 관심들을 나타내면서 화장품주들은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은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성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브랜드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한국 업체들 ODM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20% 이상의 또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북경 공장에 대한 부분들 지난해 4분기 이제 증축이 완료가 되면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생산이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는 북경 콜마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대감에 큰 초점을 두기보다가는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체크하고 가야 되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현철 대표님은 한국콜마의 어떤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입장을 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전거래일 가장 특징적인 종목들 또 살펴보는 사연 있는 종목 시간입니다. 이강희 부장님께서는 네. 지금 뭐 시장에 그렇게 뭐 큰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연이 있다라고 할 만한 종목 어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부러운 종목들이죠. 뭐, 지금, 물론 이제 지수가 이제 2,000선을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주다. 뭐 이렇게 딱히 꽂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뭐 당연히 뭐 화학주, 그 다음에 정유주 이런 걸 뽑을 수 있겠죠. 자, 화학주 하면 여러분들 롯데케미칼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대한유화. 자, 이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오늘 이제 이 시간대는 사이는 종목으로 LG화학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LG화학 참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좀 주가가 좀 빠졌죠. 그때 왜 빠졌습니까? 이 중국에서, 이 국내 2차전지 업체에 대한 어떤 이제 보조금 지급,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정책을 내놨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정책은 중국 정부에서 좀 그 부분을 좀 제고할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화학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올라가고, 뭐 대한유화 같이 올라가고, LG화학도 뭐 화학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9만 원대부터 지금 이제 33만 원까지 쭉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왜 오르겠습니까? 화학주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뭐 1등주를 먼저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 전까지 한번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 그런 종목으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렇게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LG화학 좀 느립니다. 근데 LG화학의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차적으로는 물론 직전 고점이 34만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4만 원 정도에서는 분명 한번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 한 35만 원. 그다음에 이제 한 2분기 때 뭐 실적이 좀 더 받쳐준다면 2차전 쪽으로 좀 받쳐준다면 한 4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롯데 정밀화학도 좀 리프트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수급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같은 화학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LG화학도 화학주로서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가면서 또 중국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우려도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역시 LG화학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사연 있는 종목 또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네, 지난해 큰 폭의 실적을 보여줬던 손오공입니다. 예. 손오공은 남자 아이들의 머스트 해브라고 하는 터닝 메카들을 국내에
독점으로 지금 나타내고 그렇죠. 있는 예. 기업입니다. 사실 초이 팩토리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수익성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손오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오공의 흑자에 가장 컸던 것은 바로 터닝 메카드였습니다. 이런 터닝 메카드를 통한 UI용품 쪽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인데 지난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실적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골드키즈 그리고 골드베이비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의 아이들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지불하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지금 시장의 흐름을 타서 식스포켓이라는 신조어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까지도 손자들을 통해서 충분한 이러한 장난감을 위해서 또한 의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2016년 엔젤 산업 규모는 39조 원에 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4월 달이 이제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4월 달 시즌 2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적어도 5월 달에서는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카니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난감 지금 40여 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재료로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빠른 트렌드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방향을 좀 앞당겼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적인 사항도 있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이 팩토리, 초이락이라고 해서 이러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국내에만 납품이 되는 것을 중국 쪽에 지금 진출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손오공의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판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